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시코프의 이규석이고요. 현재 솔루션 엔지니어로 하시코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미팅들 또 혹은 이제 원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세미나들, 하시코프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닥쳐 있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들 혹은 데브옵스 환경들 혹은 보안이라든가 MSA라든가 서비스 메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즘의 트렌드에 또 맞는 기술들을 함께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라클의 클라우드 환경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주제는 빠르고 안전하게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시작해보자 라는 주제로 잡았는데, 어떻게 하시코프가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아젠다는 사실 이게 프롤로그 없이 원래는 이제 OCI에 대해서 하시코프가 어떻게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테라폼과 볼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소개를 드려서, 사실 이제 테라폼과 볼트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소개를 드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테라폼과 볼트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오라클의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어떻게 또 테라폼이 동작하는지도 실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번 세션을 준비할 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와 이제 하시코프가 어떻게 함께 잘 동작을 할까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쓰는 어떤 서비스에서 잘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일단 세션을 좀 준비해 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제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라클이 이런 어떤 엔터프라이즈 기술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어떤 기술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오라클 클라우드의 또 장점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한 부분이 이제 신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고 실제 서비스가 B2B나 B2C 환경에 적용될 때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전달이 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라클은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좋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않은가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시코프에서도 오라클과 테크니컬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이런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또 애플리케이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티그레이션 작업이 잘 되어 있고요. 테크니컬 파트너이기 때문에 뭔가 하시코프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더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하시코프의 툴들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에도 뭔가 좀 더 개선이 필요하거나 버그가 있다거나 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공통으로 양사의 뭔가 리포팅이 되고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같이 사용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하시코프가 동작을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시코프의 솔루션들, 사실 이제 하시코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시코프의 이름보다는 테라폼이라든가 오늘 또 설명드리는 볼트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컨설 같은 이제 서비스 메시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컨설, 그리고 쿠버네티스와는 조금 다르게 좀 심플한 오케스트레이터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노마드 같은 이런 제품들이 이제 하시코프가 다루는 솔루션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클라우드와 가장 관계가 깊은 테라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볼트라고 하는 어떤 보안에 대한 혹은 시크릿에 대한 관리 측면에 대한 솔루션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이 제품들이, 이 솔루션들이 왜 나왔는지가 좀 이해가 되셔야지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더 편리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센터들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정적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사업이 나오거나 프로젝트가 수행되면 그때 뭔가 발주를 넣거나 VM을 할당받거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좀 고정되어 있고 스태틱한 환경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으로 오면서 요즘의 환경들 대부분이 주문형 인프라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가 특히나 이런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시점부터 해서 바로 뭔가 주문해서 사용을 하고, 혹시나 또 뭔가 필요 없다, 혹은 너무 이렇게 요청이 적다라고 하면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사업이 너무 잘 돼, 뭔가 이걸 확장시켜야 되겠어 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 요즘에 이제 어떤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오면 실상 이런 장점도 보여지긴 하지만 단점들도 있죠.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 좀 복잡해지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기존에 저희가 이 데이터 센터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어떤 인프라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들은 나름의 노하우들이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또 학습을 해야 되고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또 넘어오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들을 버리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도 유지를 해야 되고 클라우드도 같이 써야 되고, 더군다나 오늘 얘기를 드리는 오라클 클라우드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도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각각을 좀 자동화시키면서 편하게 또는 하나의 툴로 우리가 운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점, 이런 어떤 컨셉으로 시작한 게 하시코프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시코프는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레이어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레이어가 맨 밑에 보이는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이제 관리하고 새로 생성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꾸 민감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패스워드도 나오고요. 사용자에 대한 토큰 정보도 나오고요.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저 패스워드들도 나오고요.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막 산발적으로 따로따로 관리하지 않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도 하나의 시큐리티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서비스가 실제 올라오면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또 IP나 포트들이 과거와 다르게 계속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혹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다른 IP 대역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훨씬 잦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가 디스커버리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네트워크적인 관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이런 인프라 환경이 잘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잘 올라가게 하는 부분,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디플로이먼트 영역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OCI의 어떤 매핑되는 측면을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은 이제 CLI나 API나 테라폼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만들어지는 IAM이나 혹은 KMS 혹은 생성이 되는 패스워드 같은 정보들은 시큐리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NSG나 LV나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은 네트워킹과 관련된 부분일 거고,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이제 VM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 올라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은 애플리케이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레이어를 나눠보고 하니 사실상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온프레미스 혹은 데이터 센터 환경도 실제 이런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오면 사실상 그 레이어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동일해진 인프라 환경들을 특히나 이제 오늘 보시려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은 IAC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로 관리를 해보자.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은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테라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뭔가 반복적인 수정 작업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저희가 수동적인 작업 없이 기록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의 어떤 콘솔에 들어가서 매뉴얼리하게 바꾸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런 모든 수정 사항이 반영되고 기록되고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 쉽게 이런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들을 생성함과 동시에 삭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테라폼이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트는 시큐리티 레이어를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기존엔 저희가 수동 작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OS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의 어떤 시간을 더 벌기 위해, 그리고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서 스크립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설치해보고 패키지 설정해보고 하셨던 것들을 결국은 이거를 내가 한두 번 해보면 과연 즐거울 수 있겠지만 이게 10번, 100번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걸 수동으로 계속 반복한다는 건 사실 매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치 우리가 OS 안에서 스크립트 작업을 해서 자동화를 시켰던 것처럼 테라폼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자동화시키는 작업, 이 작업을 하는 거를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 안에 전체적인 어떤 리소스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생성을 하고 삭제하고 우리의 정책을 부여하고 하는 방식으로 테라폼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볼트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이 안에 생성되는 굉장히 많은 시크릿 정보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시크릿 정보들을 다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중앙에 모아놓고 여기서 관리를 하고 실제로 승인받은 사람들만 이런 시크릿 정보들을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이제 볼트가 가져가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콘솔과 노마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자리를 가지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테라폼과 볼트에 대한 대표적인 사용에 대한 어떤 사례 혹은 어떤 사용의 씀씀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테라폼이라고 하는 거는 코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드라 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수동으로 매뉴얼리하게 어떤 콘솔의 화면에 들어가서 클릭 베이스로 했던 부분들을 나름 자동화시키는 어떤 스크립트 같은 레벨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단순히 스크립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과거에는 저희가 사람을 데려다가 옆에 두고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봐요. 네, 이걸 클릭하면 저게 만들어져요. 이런 식의 어떤 매뉴얼리한 어떤 그 지식의 전달이 발생을 했었죠. 하지만 이런 테라폼 같은 IAC 도구를 사용하시면 이 코드 안에 전체적인 명세가 들어있고 내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기록들, 내가 만드는 어떤 리소스에 대한 어떤 구성에 대한 옵션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굳이 제가 뭔가 매뉴얼리하게 하지 않더라도 코드 명세만 보고도 똑같은 리소스를 동일한 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테라폼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코드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의 뭐 동작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if else 구문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무엇이 뭐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건절들을 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테라폼도 우리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오라클에서 생성을 할 때 이 오라클 클라우드에 만들 때 저희 어떤 정책에 따른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을 할 때 0.0.0.0으로 열면 굉장히 보안적으로 취약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암묵적으로는 명확하게 IP 대역을 정해라 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건 언제든지 실수가 발생하는 있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코드에 넣어놓고 코드에서 검증을 하는 작업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할 때 테스트하는 작업들 혹은 QA를 하는 작업들처럼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 때조차도 뭔가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셀프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셀프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는 주문형 인프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결국은 어떤 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잘 아시는 분들만 이런 코드를 가지고 만들거나 혹은 UI에 들어가서 만드시거나 할 수가 있었겠죠. 결국은 어떤 팀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번에 어떤 걸 개발해야 되는데 갑자기 리소스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결국은 숙련된 어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엔지니어라든가 혹은 담당자가 있어야만 뭔가를 만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담당자들이 코드화해 놓은 이런 IAC 코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테라폼에다가 나는 이번에 이 하나의 템플릿으로 원하는 리소스를 만들어 줘 라고 하면 몇 가지 입력 변수만 넣는다면 아주 쉽게 리소스를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셀프 서비스 형태의 인프라를 또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테라폼의 세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볼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볼트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볼트의 컨셉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볼트는 아이덴티티 기반의 접근 제어를 합니다. 결국은 볼트에서 어떤 저장되어 있는 어떤 패스워드라든가 유저에 대한 정보라든가 혹은 뭐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어떤 컨피그레이션 정보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은 뭐 애플리케이션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각 사람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범주가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볼트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정책화 시켜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용자가 혹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이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접근 제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시크릿 매니지먼트입니다. 사실 시크릿 매니지먼트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시크릿 매니지먼트보다는 시크릿 스토어를 많이 얘기하시죠. 이 시크릿 스토어는 결국 저장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볼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시크릿에 대한 관리를 해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라클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패스워드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내에서 어떤 정책적으로는 뭐 몇 달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 바꾸면 여기에 대한 또 작업을 또 수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프로세스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한 대가 아니고 뭐 10대 혹은 수백 대가 된 상태에서 이런 패스워드를 자동화돼서 관리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볼트는 단순히 이런 시크릿 정보들을 저장해 놓고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패스워드를 우리의 어떤 설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동해 주거나 로테이션 시켜 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권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저에 대해서는 다이나믹하게 한 1시간 정도만 쓸 수 있는 이런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발급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시크릿을 저장하는 걸 조금 넘어가서 시크릿에 대한 어떤 관리, 자동 갱신 혹은 갱신이 됐을 때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이 시크릿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크립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한국적으로 좀 더 풀어보면 암호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암호화 혹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지금까지는 뭔가 암호화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까지는 개발자한테 좀 위임을 해놨었죠. 근데 개발자들도 사실 암호화를 해라고 하면 부담이 되기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암호화가 언제든지 안전하냐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암호화 이렇게 해봐라고 하면 라이브러리 다운받아가지고 누가 어떻게 썼는지 또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뭐 솔트 값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암호화를 진행하시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볼트에서는 이런 암호화에 대한 부분을 API로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필요하다면 볼트한테 API로 간단하게 요청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받고 복화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크립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드밴스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기능적인 어떤 용어라고 볼 수가 있고, 볼트에서의 말하는 어드밴스드 된 인크립션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FP 같은 형태 보존 암호화 같은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또 개인정보들이 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나 아니면 연락처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동일한 스키마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끔 암호화해주고 복호화해주고 하는 역할들이 또 이런 어드밴스드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상적인 어떤 워크로드의 방식, 특히나 이제 하시코프의 솔루션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고객사들을 가보면 실상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단계들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테라폼을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오라클 클라우드 한번 써볼까 라고 하면 일단 코드화를 먼저 해보시는 거죠. 코드화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정책을 좀 넣어보고 나아가서 이것들을 템플릿화하고 셀프 서비스 형태로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좀 차근차근 넘어가는 방식을 하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계정도 있고 자원도 있는데 개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VM이 3개가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해요, DB가 필요해요, 이런 식의 어떤 요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테라폼을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한국에선 좀 일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IAC로 시작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셀프 서비스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측면, 이 양쪽에 대한 부분이 약간 반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볼트 같은 케이스는 단순히 이제 시크릿을 저장하는 용도로만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점점 발전하는 형태가 해외 사례에서는 좀 많이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기능을 한 번에 또 도입을 해서
진행하는 케이스도 좀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적인 특징으로 좀 본다면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미 해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연구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 환경에 적용할 때는 실상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드밴스드한 부분을 통해서 뭔가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해외와 한국의 사이에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솔루션은 테라폼, 볼트가 있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네트워킹과 관련된 혹은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솔루션들을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간단하게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어떤 워크로드, 프로세스 혹은 업무에 대한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테라폼이 사실상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실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포함한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클라우드 환경들도 있고 국내 클라우드 환경들도 있고요. 또 온프레미스에 있는 클라우드 환경들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오픈스택이라든가 뉴타닉스라든가 이런 환경들도 이 테라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한 번에 프로비저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라클은 테라폼을 표준으로 삼은 첫 번째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이어서 실제로 실습하는 거를 보시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 오라클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미 IAC 환경으로 만들려고 이미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로 테라폼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이미 IAC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로 하고 싶은 부분은 자동화라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기존에 뭔가 매뉴얼리하게 하던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 이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을까? 사실 이것들은 실무자적인 또 접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무자적인 접근으로 또 할 수도 있지만, 또 조직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실무자의 노하우를 우리가 자산화시키고 우리 내부에 공유하고 실제 이것들이 우리 전체 조직에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테라폼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테라폼을 첫 번째로는 프로비저닝, 그리고 정책에 대한 관리, 그리고 셀프 서비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예를 들면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API 키 같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이런 역할로 이제 테라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각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리스트로 조그맣게 이렇게 표시를 해두긴 했는데, 실상 이 IAC를 활용하시는 부분은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각각 처하신 어떤 상황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상황 혹은 우리 조직에 대한 상황, 이런 어떤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테라폼을 활용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와 어떤 식으로 테라폼이 더 나은 베네핏을 제공하는가 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프로비저닝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자동화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오라클 클라우드를 셀프 서비스 형태로, 온디맨드 형태로,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리하게 하다 보면 어디선가 또 쓰레기 값들이 남거나 혹은 사용하지도 않는데 뭔가 리소스가 남아있다거나 하는 방식이,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작게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비용을 또 많이 발생을 시킬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디텍팅해서 한 번에 뭔가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IAC라고 하는 측면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특히나 이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뭐 VMware도 있을 거고요, 뉴타닉스도 있을 거고요, 오픈스택도 있을 거고, 이런 온프레미스 환경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가고자 하는 클라우드 환경도 있겠죠.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으로 뭔가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또 같이 써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둘을 한 번에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로서도 테라폼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테라폼으로 오라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테라폼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다 하진 않습니다. 테라폼도 이 오라클이 제공하는 어떤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제공이 되게끔 구조화가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라고 불리는 프로바이더가 있고, 과거에 이제 현재는 이제 발전되고 있진 않지만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 과거에 만들어졌던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클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 오라클 클라우드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위에 있는 오라클 클라우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쓰셔서 아마도 이 오라클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실제 도입을 하거나 이미 운영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전이를 이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IAC 도구를 써서 더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VM 이미지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들에 대한 어떤 사용자의 소유권을 뭔가 제한해서 어떤 팀은 정해진 이미지만 사용하고 또 다른 팀은 그 팀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만 사용하게끔 뭔가 소유자에 대한 제한을 건다거나 아니면 필수로 우리는 우리 조직에서는 이 태그가 꼭 필요해 라고 하는 이런 태그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검사를 해주는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VM에 대한 쉐입을 제한해서 예를 들면 뭐 개발팀 같은 케이스는 예를 들면 뭐 CPU를 8개까지만 쓸 수 있는데 뭐 GPU를 갑자기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GPU는 이제 갑자기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또 소모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한을 걸어두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다면 승인을 거쳐서 이제 프로비저닝이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하나의 또 워크로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뭐 부분으로 확인해 보자면 뭐 AD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한 뭐 보안 그룹에서 뭐 0000을 쓸 수 없게끔 막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항상 프라이빗하게만 생성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 특히나 이제 보안적인 접근들 혹은 우리의 내부의 정책적인 접근들을 코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적용할 수 있는 프로비저닝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최근에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애저와 오라클에 대한 이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게 또 최근에 발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인터커넥트 해보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지금 밑에 이제 사이트 제 주소를 적어놨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테라폼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UI 적으로도 양쪽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뭔가 액티브 시키고 연결하고 하는 작업이 있기는 하지만 뭐 물론 다 할 수는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미 테라폼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누구든지 애저와 오라클의 인터커넥트를 활성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테라폼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인터커넥트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테라폼이라고 하는 거의 어떤 밸류를 좀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결국은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일 수 있고 기존에는 내가 뭔가 VM 하나 찍으려고 하면 뭐 내부의 승인도 받거나 아니면 내 랩탑에다가 뭔가 설정도 해야 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어렵게 VM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실상 오라클 클라우드 같은 환경을 처음에 딱 접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VM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VM에 대한 생성에 대한 노하우는 전달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 해보신 분들은 쉽다라는 걸 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오라클 클라우드를 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라는 이런 또 딜레마에 빠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배포에 대한 노하우를 기존의 어떤 UI 베이스로 매뉴얼리하게 적용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테라폼 환경으로 좀 넘어가면서 우리의 좀 지식들을 자산화시키고 노하우를 코드에 담아서 누구든지 동일한 어떤 표준화된 품질의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 게 오라클 클라우드를 테라폼으로 활용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배포 체계를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과 우리 온프레미스 환경 전반에 걸쳐서 좀 체계화시키는 부분을 테라폼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뭔가 티켓을 열어서 우리 VM 하나 필요해요 열면 인프라 팀이 그걸 받아서 네트워크 작업도 해야 되고 인프라에 대한 VM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거쳤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코드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 팀이 좀 손쉽게 자동화되어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와의 변화가 되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프레미스도 있고요, 클라우드도 있고요, 오라클 클라우드도 있는데 요즘엔 클라우드 환경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어떻게 좀 일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일괄적으로 정책을 부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 각각의 인프라에 대한 리소스들이 언제 생겼고 누가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기록들에 대한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테라폼을 쓰셨을 때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라폼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이 리소스를 만든다라는 느낌 아마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폼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이 오라클 클라우드를 물론 콘솔로 배웠지만 단순히 내가 이 작업을 10번, 100번 하려고 콘솔에 자주 들어가는 건 그만큼 시간에 대한 어떤 소모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테라폼으로 좀 자동화를 시켜보자 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볼트가 어떻게 오라클 환경과 같이 잘 동작을 할까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서두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볼트는 인증받은 사람만 그 사람에게 할당된 시크릿 정보를 가져가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볼트의 가장 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시크릿을 저장한다기보다는 이 시크릿들을 관리해주고 뭔가 변경이 되었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볼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볼트로 서버에 대한 접근 관리, 특히나 이제 VM들이 막 생성이 되면 어떻게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VM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아이디 패스워드 어떻게 현재 전달하고 계시는지, 혹은 여기에 대한 접근에 대한 이제 퍼블릭 키 같은 건 어떻게 또 관리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은 실상 거의 대부분의 클라우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 환경의 관리적인 좀 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볼트랑 이 서버들을 연동을 해 놓으면 언제든지 감춰진 패스워드로 필요한 사용자에게만 SSH OTP, 원타임 패스워드를 발급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증서에 대한 관리, 특히 인증서를 한번 이제 갱신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또 작업이 필요하죠. 작업이 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작업 대수가 많아질수록 약간 노가다성 작업이 또 많아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볼트에서는 이런 인증서가 변경이 되면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각각의 장비에 이런 인증서를 자동으로 갱신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저와 패스워드 관리. 특히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MySQL도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있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면 이 안에 사실 또 수많은 사용자와 패스워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걸 또 다 관리하기에는 또 수많은 또 부담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되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볼트에 위임을 해서 볼트가 관리해주고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바뀌면 애플리케이션에 트리거링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이 시크릿에 대한 부분도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덜 부담스럽게 암호화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라클 환경에 주로 이제 많이 또 사용되시는 게 마이스컬하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상 데모까지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밑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뭔가 볼트가 해당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1시간짜리 롤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 즉시 다이나믹한 유저와 패스워드가 생기는 이런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루트 어카운트 정도의 유저는 사실상 상시적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가장 보안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DBA 분들이 내 로컬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거를 계속 쓰시는 이런 케이스들이 가장 보안적인 취약점으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트에 넣어 놓으면 볼트가 그냥 필요할 때 발급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좀 더 보안적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볼트가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 어떤 관리만 하는 역할이 아니고 오라클 클라우드도 볼트에 또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환경에 보면 KMS라고 해서 약간 HSM 같은 이런 하드웨어의 시큐리티 모듈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강력한 키를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볼트가 이 오라클 환경과 결합이 돼서 이 볼트를 처음에 부팅을 하면 실링을 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저희가 금고를 따는 것처럼. 근데 이 금고를 여는 동작을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이 자동으로 열어주는 이런 역할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볼트와 오라클 환경이 이런 식으로 또 인티그레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애플리케이션에는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패스워드들이 발생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과거와 다르게 많이 자동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도 큰 이제 자동화의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도 쿠버네티스를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시크릿 정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클라우드 환경에도 있지만 단순히 클라우드 위에 컨테이너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 모놀리식한 애플리케이션, 과거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또 온프레미스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각각의 시크릿 저장소를 바라다 보는 게 아니라 볼트라고 하는 어떤 센트럴라이즈된 중앙화된 시크릿 저장소에서 함께 사용하고 관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볼트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섞어서 봤을 때 이제 하시코프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베네핏을 보면 실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스택들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툴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시던 인프라 운영을 하시던 혹은 이번에 좀 오라클 클라우드 좀 써볼까 하시는 이런 비기너부터 시작해서 어드밴스드한 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예를 들면 뭐 테라폼이나 볼트나 컨설 노마드를 통해서 자동화시키고 자산화시키시고 내 주변의 동료들에게 잘 쉽게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이런 툴들을 통해서 쉽게 이루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데모를 또 준비하진 않았고요. 이게 오라클 클라우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테라폼이 이미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라클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또 데모를 확인하시면서 실제 테라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